네. 어제 오늘 여론조사 두 개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와 정당 지지율 조사인데요. 좀 정밀해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데요. 이상일 전 K스택 컨설팅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여론조사의 조사 개요부터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1월 3, 4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예.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조사 결과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쳤다, 네.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아마 상당히 화제가 되고 주목을 받아서 어제 하루 종일 좀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자, 하여간 좀 쭉 보셨죠 한번 여론조사 네, 결과를. 전체적으로 저도 궁금해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일단 근데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이건 어떤 곳입니까? 아마 여론조사를 분석하고 여론조사 자체를 가지고 이제 기사도 쓰는 매체도 운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한 2, 3년 정도 아마 운영이 돼서 이렇게 최근에 생긴 신생 회사는 아닙니다만 이제 역사가 오래된 회사는 아닌데 과거에 여론조사 전문 기자로 활동했던 분이 이제 만들어서 기자 출신이? 예, 그렇습니다.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게 질문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이 좀 눈에 들어왔던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라는 숫자를 보면서 과연 이게 맞나라는 이제 의문들을 표하셨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두 가지 측면을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먼저 하나는 조사 설계 부분에서 이게 이제 보수층이나 보수 지지층들이 좀 더 많이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부분을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질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질문이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약간 이제 뉘앙스를 보면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질문들이 그 뒤 정당 지지도를 묻고 나서 그러니까 공수처의 대통령 강제 연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논란이 있는데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의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느냐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처벌 법규를 만들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이 연달아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 저희가 여론조사 설계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이제 정치현안 여론조사라고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민주당 지지자예요. 근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냐? 국민의힘의 경제 역량, 정책 역량 어떤 것 같냐? 국민의힘이 앞으로 잘 될 것 같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면 거기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그렇게 나오다 보면 이거 국민의힘에서 하는 조사인가? 하면서 이렇게 별로 응답하고 싶지 않으니까 끊어버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한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물을 때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이 질문들을 보면 사실은 이 부정선거 논란을 지금 많이 묻고 있고 그다음에 이 표현들이 예를 들어서 공수처의 영장의 논란이 있는데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의 문구나 구성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지는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응답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응답률 계산할 때 같이 계산되는 분들 중에 중도 탈락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화를 받다가 받긴 받았는데 중간에 끊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집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한쪽에 체계적으로 탈락을 하면 다른 쪽이 많아지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의혹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끊어버렸을 때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나 진보 진영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반대로 결국 1,000명은 채웠지만 보수 지지자가 좀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나 이런 쪽에서 과표집됐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기 위해서 다른 결과들을 좀 보니까 동일한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36%였습니다. 그게 굉장히 근접해서 거의 차이가 없는 오차범위 내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다른 조사와 비교했을 때는 좀 다른 결과이고 그다음에 대선 주자 지지도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야를 합쳐서 봤을 때 이재명 예를 들면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낫느냐라는 질문에서 이재명 후보 39% 그리고
홍준표 예를 들면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20%, 오세훈 후보 16%, 한동훈 후보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년에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으니까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조금 다르죠. 다른 조사들하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아주 낮게 나온 건 아니지만 예.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후보들 지지율이 세 분, 그러니까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세 분이 합하면 47%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조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이 좀 더 과표집됐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지 구성이 편향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그 느낌이 전달이 됨으로써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성향 응답자가 중도에 그냥 끊어버릴 수가 있다. 그렇죠. 질문 하나하나를 보면은 질문이 의도적 아주 노골적으로 어떤 응답을 유도하거나 편향이라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 나름대로 질문 자체는 객관적인 어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지만 전체적인 구성의 느낌들이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조사 설계를 할 때 상당히 이제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흐름상 민주당 관련된 질문을 연속적으로 3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응답자한테 안내를 합니다. 민주당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예. 이후에 국민의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다고. 사전에 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중간에 음. 왜 한쪽 질문하냐 이런 항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고 그렇게 균형을 맞추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물론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질문이 꼭 국민의힘의 입장이나 보수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논란이 있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좀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분들 중에도 전화를 받는 유권자분들 중에도 정치적인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 중에서 일단 좀 그 진보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끊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러면 제 추정입니다만 비교해서 네. 통상적으로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대통령 지지율을 물어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묻죠. 그렇죠. 그래서 잘한다, 잘못한다. 이거를 긍정, 이제 부정 이렇게 매우 나오죠.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묻는데 이 조사에서는 또 그 질문도 지지를 물어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업체에서는 그게 현재 직무 정지 상태니까 네.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지를 물은 거다라는 말도 일리는 있는데 만약에 그게 좀 더 자연스럽게 질문이 되려면 사실 정치적인 지지라는 거는 반대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묻거나 예. 적어도 지지하십니까? 지지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좀 편안하게 물어갔어야 되는다고 네, 보여지는데 네. 이런 것들 자체가 조금 설계에서 약간 물론 이제 이게 시간을 단축하고 질문을 짧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겠지만 예. 받아들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정당 지지율 조사한 게 있는 리얼미터. 요 조사 개요도 좀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월 2, 3일 이틀 동안 그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무선과 유선 섞어서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텐데 예. 여기에서 지금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이 45.2%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34.5% 기록해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예. 이 계엄 선포 이전, 그러니까 탄핵 정국이 발발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 이래서 이제 또 상당히 화제가 되고 예. 좀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유의해서 봐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그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의 어떤 대통령 지지도 얘기를 하면서 조사 설계 부분과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사 설계에 의한 어떤 이제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어떤 응답을 덜한 부분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 개의 조사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이 가결되는 게 12월 초순 중순 사이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거기에서 이제 정당 지지도나 대통령 지지율은 그때까지 조사들하고 발표가 이제 안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 이후에 오히려 신년 이제 조사로 오면서 정당 지지율이 회복되는 흐름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판연구소 조사 하나에서만 물론 요즘 많이 올라가서 그렇지 이게 올라간 게 아니라 사실 리얼미터는 지금 정례로 조사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조사 설계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보다는 예. 이 탄핵 정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정치 상황들이 이제 여론조사 여론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측면을 좀 더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탄핵 찬성 진영, 반대 진영, 그러니까 진영 대결이 나타나면서 이게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특히 우리가 그 여론조사들 보시면은 이제 전화원 조사원 면접 조사가 있고 자동응답 조사가 ARS, 항상 예. 그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 ARS 조사는 지금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이 응답을 한다. 왜냐하면 응답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분들이 고관여층이 많은데 예. 지금 최근에 이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처음과 달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계엄 선포는 정당한 것이었고 통치행위고 이게 적법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방어전 그리고 여론전에 돌입을 했잖아요. 이러면서 예. 그리고 사실은 또 그러나 탄핵 소추안은 가결돼서 탄핵 심리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이 보수층에서 어떤 느끼는 어떤 절박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결국 이제 끝이 나는 게 아닌가. 이게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탄핵에 반대하고 이런 어떤 분들이 여론조사에까지 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보수 지지층들이 숫자는 적지만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는 더 적극성 면에서는 좀 더 강화됐다라는 측면이 좀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핵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찬성이 훨씬 우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어떤 정당 지지율이 약간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네. 역시 또 어떤 그 지지층이 과표집되는 결과가 좀 약간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또 거기에서도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지금 복합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을 했다, 좀 회복이 됐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그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가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어떤 절박감과 그걸 방어하고 싶은 심리도 결집되는 보수층도 있지만 사실은 계엄이나 이런 것까지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탄핵이나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좀 다른 입장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막 일종의 이제 너무 과속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막 마구잡이로 몰아가고 있는 탄핵 정국이 그 초래하는 상황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들, 그다음에 이것이 탄핵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느끼는 분들이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보수 쪽에서 많이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탄핵을 마구잡이로 몰고 가고 나면 결국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한다 이런 논리를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그 두려움이나 이런 걸 느끼는 분들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들이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정당 지지도는 대통령 지지도랑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좀 선택을 하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회복이 됐다. 저는 늘어났다는 부분보다는 회복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알겠습니다. 보수층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회복됐다. 네. 그렇게 여기는 어떤 그 이제 진영 대결의 양상이 어떤 일종의 자극된 부분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일 전 케이스텍 컨설팅 소장과 함께했습니다.